1986년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서울에 살았던 전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대학을 가지 않고 직장을 다녔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직장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문을 닫는 바람에 그만둬야 했었죠. 마침 친구들이 휴가를 떠난다고 휴가 날짜를 잡고 있을 때여서 저 역시 친구들과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급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저의 여름 휴가였었죠. 우리의 목적지는 부산 해운대였었습니다. 전 부산이 처음이었기에 온몸이 몸서리치게 설레었고 말로만 들었던 해운대로 간다는 것에 들뜬 나머지 안절부절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지 몰랐답니다. 그 시절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더랬습니다. 열차 속 수많은 인파들이 휴가를 가기 위해 일행들과 즐겁게 떠드는 소리와 열차 소리가 뒤엉켜 만들어내는 기분 좋은 소음은 제 친구들과 저의 마음까지 신나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는 열차 밖으로 간간히 바다가 보일 때에는 벅차오르는 설레임의 소리를 지르며 금방이라도 부산에 도착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열차는 달렸고 우린 떠들다가 지쳐 잠이 들고 다시 깨어나서 김밥을 나눠 먹었었고요.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어느 기차역 플랫폼에서 열차가 떠날까봐 마음 졸이며 10여 분 만에 얼른 먹고 다시 열차에 올랐었던 그때 먹은 가락국수를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부산역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 밀려오던 감동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하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숙소 예약 또한 없던 시절. 우린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무작정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처음 해운대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눈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었죠. 개미떼처럼 바닷가에 꽉 차 있던 사람들. 녹일 듯 내리쬐는 숨막히는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모래사장은 수많은 인파들에 묻혀 새까맣게 사람들의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심장은 쿵쾅쿵쾅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날 디딜 틈 없는 사람들 사이사이로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릴까봐 꼭꼭 붙어서 인파 속을 헤집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간간히 들려오는 구수하고 정겨웠던 부산 사투리는 절로 웃음이 나며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숙소를 잡으러 숙박시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재촉했었죠. 하지만 숙소 잡기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두 만실이었고 어느 해수욕장처럼 민박집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잡은 곳이 바닷가 앞에 있었던 콘도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닷가가 훤히 보이는 도로 바로 옆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짐을 풀고 곧장 뜨거운 햇볕 아래 바닷가로 나간 우리 일행은 해운대의 바다향을 맞추며 모래사장 끝에서 끝까지 걸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곱고 가늘었던 따뜻한 황금빛 모래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태 살면서 많은 바닷가를 갔었지만 그때 처음 해운대에서 느꼈던 고운모래의 느낌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즐기던 첫날의 해운대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금방 저녁이 되었고 우리 일행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가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겨운 부산 사투리로 지나가는 우리를 보며 오이소 오이소 하던 그때 그 시절의 아주머니들 얼굴과 사투리가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날이 저물고 설레이는 해운대의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래사장에 둘러앉은 우리는 술을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타 반주에 맞춰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 제가 꿈속에 그리던 딱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에 취한 듯 분위기에 취한 듯 즐겁게 깔깔거리고 있을 때쯤 뒤에서 우릴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면 저희와 합석하실래요?
아니요. 저희끼리 놀아도 돼요. 죄송해요. 뒤를 돌아보니 수주 본 듯 얼굴을 들지 못하고 쭈뼛쭈뼛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쩜 저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말을 붙일 생각을 다 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죠. 단칼에 거절한 친구가 그 남자를 바라보며 이어 말을 했습니다. 왜요? 더 할 말이 있나요? 제가 벌칙을 받고 합석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안절부절하면서도 우리 쪽으로 눈 한 번 돌리지 못하는 남자가 우습기도 했지만 또 귀엽게도 보였답니다. 말을 끝맺지도 못했던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뒤로 돌아서려는 순간 그 남자들의 일행들이 몰려와 인사를 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합석을 요구했고 은근슬쩍 우리 자리로 와서 앉아버렸던 그들이 그리 불량하게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서로 소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에게 벌칙으로 합석을 하자고 했던 그 사람은 정말 수줍음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합석을 하고 2시간이 넘도록 술게임과 기타 반주의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며 꽤나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겨우 분위기에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근데요? 저분은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봐요. 그 사람이 궁금해졌는지 나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을 불쑥 해버린 내 자신에 깜짝 놀랐습니다. 술 때문인지 저 역시 그리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제 친구들 역시 그런 제 모습에 놀랐고 그 시선에 민망한 전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모래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이 녀석 원래 낯가림이 심한 편이죠. 걱정 마세요. 2번째 만날 땐 자기 이름 정도는 말할 테니까요. 2번째? 언제 2번째? 맘대로 2번째? 내일 오빠들과 같이 밥 먹고 물놀이 해야죠? 오빠야들은 우리 의견은 안 중요한갑지에. 친구의 서투른 부산 사투리 흉내에 모두들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내일도 아니 내일은 함께 밥도 먹고 물놀이까지 할 거라는 무언의 약속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3살인 그들은 우리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그 사람을 제외한 일행 모두는 직장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집은 조치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수줍음 많은 그 남자의 이름은 은수라고 했습니다. 은수 오빠네 집은 조치원에서 과수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오빠도 부모님을 도와 과수원 일을 한다고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해변에서 술에 취해 은수 오빠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부터 그 오빠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다음 날 점심을 다 함께 먹을 때에도 그 오빠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제 시선도 저도 모르게 그 오빠를 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먹을 걸 챙겨오지 않았는데 은수 오빠네 일행들은 쌀과 버너를 챙겨왔었고 트럭을 2대 가져왔었는데 그 트럭에는 김치며 과일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다 가져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복숭아를 씻어 나에게 건네주면서 처음으로 나와 눈을 마주쳤을 때 움찔 놀라며 얼른 눈을 돌리던 은수 오빠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동글동글한 얼굴과 까맣게 탄 얼굴에 큰 눈. 작은 키의 은수 오빠는 여리게만 보였었는데 제 눈에는 정말 귀여워 보였었답니다. 서로 전화번호와 주소를 써주며 꼭 현재하고 전화하자고 이별을 할 때에도 그저 뒷전에서 친구들 등 사이로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 우린 서로 아무것도 묻지도 주지도 못한 채 그렇게 3일이 흘러가고 각자의 집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해 여름은 그렇게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버릴 것만 같은 춥고도 시린 겨울이 찾아와서 벌써 밖에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과일 장사를 시작해서 전 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되어서 부모님 2분이서 2군데를 한 분씩 맡아서 줬고요. 재래시장 안에 과일 도매상을 차려
저와 큰오빠가 맡아서 하게 되었던 거죠. 그토록 시린 겨울이 왔건만 제 가슴속에는 그 추위로도 어쩌지 못하는 여름날의 열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수 오빠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고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박혀 바쁜 시간이 지나 조금의 틈이라도 생길 때면 불쑥불쑥 기억 속을 비집고 나와 절 한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여름은 아직 지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친구들 중 그때 그 오빠들과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전 은수 오빠의 안부를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물을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난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난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제 열병이 점점 심해져 갈 때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과수원에서 사과가 도착했습니다. 물건을 내릴 때 저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의 남자가 열심히 과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수 오빠였습니다. 검게 탄 까무잡잡한 동그란 얼굴. 바로 그였습니다. 너무 반가워서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걸 겨우 참으며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심장 소리를 들킬세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수 오빠 맞죠? 저를 보자마자 원래 컸던 눈이 더 커지는 은수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연락처를 못 물어보고 친구에게 내 안부도 물어보질 못했어. 그게 너무 후회가 되었었어. 그해 여름. 헤어질 때 우린 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나와 같은 감정으로 같은 걸 느끼고 있을 거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고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라 생각했었죠. 친구에게 건너 제 이야기를 흘려들었을 때 우연이라도 만나면 좋겠다는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가지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면 꼭 한 번은 서울로 직접 과일을 배달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우연하게 만나게 된 만남.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은수 오빠.
스스로가 만들어낸 소중한 우리의 만남이었고 소중한 인연이었답니다.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더욱 성숙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시 못 만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더 진지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둘이서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가 3번이 지나지 않아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는 이들에게 축복을 받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답니다. 어제는 5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의 제삿날이었어요. 이렇게 제사 다음 날은 딸과 함께 산소에 간답니다. 곧 여름이 올 텐데 올해는 여름 휴가를 남편을 처음 만났었던 부산 해운대로 가볼까 합니다.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기대를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